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 8월 30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 주간 업무일의 마지막 날이네요. 네, 그러면서 저희 국민TV 라디오 개편 전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네, 다음 주부터 인문학으로 여는 오늘 이 프로그램 이름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시간도 5시부터 6시로 이렇게 30분 더 늘려서 1시간 앞서서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게 됩니다. 프로그램 이름에 인문학 이런 표현 들어가는 것이요. 인문학을 도리어 그 가치를 좀 떨어뜨리는 거 아닌가. 너무 남발을 해서 말이죠. 뭐 여기저기서. 인문학 파괴의 주범이 바로 자본 아닙니까? 이 자본 권력조차도 요즘에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뽑겠다. 뭐 이러고 있어서 참 실소를 금치 못하게 만드는데요. 자,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표현 빼고요. 일어나, 딱 세자. 일어나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과 새벽 5시에 만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네. 자, 유럽연합이 이 사형제를 없앤 게 2002년이었습니다. 8월이었습니다. 사형제 폐지를 없앤 정도가 아니라 사형제 폐지를 회원국 가입 선결 조건으로 규정을 했는데요. 자, 이 영국의 사형제 폐지 시점이 1965년 11월 8일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상하원을 통과한 사형 폐지 법안에 서명한 건데요. 그래서 사형 얘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고대로부터 형벌의 기본 원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습니다. 농경시대에는 범죄자를 가둬둘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흉악범이라도 탈출하면은 오늘날 같은 추적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불안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사형은 불가피했습니다. 이른바 마녀 사냥이라 불리는 마녀 광풍이 불어닥친 중세 때는 산채로 불태워 죽이는 이런 수많은 공개 처형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18세기 유럽을 휩쓴 계몽 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사형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형법학자 체사레 베카리아는요, 사형제 폐지를 처음 주장했습니다. 1765년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코스타리카 같은 여러 중남미 가톨릭 국가는 19세기에 사형제를 없앴는데요. 자, 사형제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많은 국가에서 이 제도가 없어진 것으로 이어진 것은 20세기 들어서인데 1961년 국제사면위원회가 출범했고 1977년 사형제도를 무조건 반대한다는 스톡홀름 선언에 16개 나라가 서명하면서 사형제 폐지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유럽연합은 사형제 폐지를 회원국 가입 선결 조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제가 폐지되진 않았지만은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형 집행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엠네스티가 인정하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가 됐지만 여전히 강력 범죄가 발생하면은 저런 인간을 어떻게 살려두냐. 내 세금으로 교도소에서 밥 먹이는 이런 것조차도 용납이 안 된다. 라는 비판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국가에 의한 제도적 살인이고 사형제가 있는 국가라고 해서 흉악범죄가 줄지 않았다. 오판의 여지, 정치적 악용의 우려가 단 1%라도 살아있다면은 사형제는 없어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2006년 전 세계에서 집행된 사형의 91%는 중국과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수단, 그리고 미국에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밝혔는데, 어쨌든 이명박 씨는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사형제 카드를 꺼내지 않은 것, 이것 하나만은 그래도 좀 인정해 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국가가 말이죠. 인간의 생명을 이렇게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허용 가능한 모든 형태의 응징과 그리고 차별 그리고 분명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점에는 뭐 동의하지만 죽인다고 해결된 문제인가라는 생각도 해보고 말이죠. 예. 남은 생애를 유가족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참회하며 빌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물질적 심리적 보상까지 모두 완벽하게 기할 수 있도록 뭐 완벽한 보상이 되겠습니까만 예.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최근에 인혁당 사건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그분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불과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사형제는 위험한 것입니다. 자, 요즘 또다시 당시의 범죄 의혹을 제기하면서 또 다른 메카시즘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사형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오늘 아침입니다. 예, 만화가 박재동입니다. 언론 환경이 아주 나빠지고 왜곡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방송을 이제 믿지 않게 됐어요. 이렇게 답답한 이때 방송국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또 많은 국민들의 여망이었죠. 그것을 이렇게 실현해준 국민TV 여러분들 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박수 보내고 또 보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정말 이 국민TV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싱싱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지시고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금 가입했습니다. 국민 만화가 박재동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국민TV. 모든 국민이 바라는 공정방송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조합원으로 참여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세요. 네, 국민TV 라디오 인문학으로 여는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5.16 쿠데타를 일으킨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던 1963년 초 군정의 총책임자인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은 또 한 번 결단의 순간을 맞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4대 의혹 같은 이런 각종 비리에 대한 안팎의 비난과 미국과의 알력, 쿠데타 세력 내부의 분열, 그리고 야당의 공세, 군정은 최대 위기를 맞게 됐는데요. 이 분노인지 체념인지 모를 침묵을 지키던 박정희 의장은 그해 2월 18일 민정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의 이 같은 선언은 뜻밖이었습니다. 자, 혁명정부가 기도했던 세대 교체 등의 정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음을 자인한다라면서 민정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쿠데타 지도자의 눈물의 서약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간의 비난은 일거에 사라졌고 사람들은 민정 이양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 시점이 1963년 초였습니다. 자, 63년 되기 전에 장준하 선생이 쿠데타에 대해서 지지했다는 그런 이야기들 많지 않습니까? 적어도 63년까지는 박정희에게 진심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세간의 그 어떤 중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박정희는 열흘 뒤 원주에서 연설을 합니다. 정계가 혼란해지면 방관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얼마 뒤에 또 쿠데타 음모를 꾸몄다는 혐의로 김동하, 박임항, 박창암 등 자기 쿠데타의 주체 세력 일부를 검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또 수경사 장병 80여 명이 최고회의 건물 앞에서 군정 연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박정희 의장은 못 이기는 척 군정연장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뭔가 시나리오가 작동하는 것 같지요. 자, 그리고 그해 1963년 8월 30일 박정희는 또 한 번 눈물을 보입니다. 나 같은 불행한 군인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 라면서 예편합니다. 대통령 출마를 위한 것이죠. 자, 이 눈물은 박정희의 민정 참여에 대한 당위성을 웅변했고 10월 15일 대통령 선거에서 윤보선 후보를 불과 15만 표 차이로 이기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박정희는 두 번의 눈물로 18년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는데요. 자, 두 번의 눈물. 너무나 내용과 성격이 다른 눈물이었습니다만 이것이 악어의 눈물이었는지 그때만은 눈물을 흘릴 때만은 진심이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예, 박정희가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나의 조국. 함께 들을까요? 예. 박정희가 만든 노래입니다. 이게 일본풍이라고 해서 또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말이죠. 예. 나의 조국 함께 들었습니다. 자, 내일 저녁 7시 서울역 광장에서 촛불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국기문란의 아주 정점이고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절망적 상황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한, 또 회복하기 위한, 그리고 영원히 유지하기 위한 국민의 결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온갖 방해, 책동, 물타기, 본질 흐리기, 시도하고 있습니다. 몸부림이죠. 자, 그러나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 결기는 모아져 있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내일 저녁 촛불 집회로 모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문학으로 여는 오늘 개편 전 마지막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김용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